안녕하세요. 베스트아이 코치 백계랑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공부하는 백계랑의 지식 파이프.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소설 쓰기의 핵심 원리라는 주제인데요. 특히 노벨 문학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소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Q&A, 감마라는 AI를 활용을 했고요. 처음으로 감마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하루 만에 장편소설 쓰는 법이라는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소설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생성 AI를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을 쓸 때 어떤 원리로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캐릭터를 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소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스토리라인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느끼기보다는 그 속에 주인공 혹은 주인공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것인가, 그 주인공이 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구랑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을 하는 과정에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스토리라인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가 고조될 때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를 잘 설계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제일 만들어야 되는데요. 병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짧은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까지 만들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스토리라인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가 회상을 한다거나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해서 이런 비선여적 구조를 갖는 것도 독특한 소설의 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긴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짧은 문장을 여러 개 나열을 해서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글을 써보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것은 대체로 초보 소설가들, 초보 문학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문장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장이 무조건 길기 때문에 또 초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보면 짧은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를 묘사를 할 때 오감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다음 냄새나 촉각,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한다면 등장인물에 공감이 되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되거나 그 주인공의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몰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장이고 사람들이 구어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하는 느낌으로 가서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한데, 소설은 기본적으로 구어체가 아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말과 그 글자로 나타낸 어떤 리듬감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자를 읽어보시기를 권하되, 실제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표현 그대로 쓰는 것들은 소설에서 조금 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기게 되면 글자로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어색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설가로서 이제 데뷔를 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정기적인 글쓰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몰아서 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첫 초안은 잘 만들지만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책을 그래도 17권 썼거든요. 많은 책을 쓰면서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본 결과 내린 결론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책도 잘 쓰시는 편이고 책이 꾸준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은, 또 출판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작가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글쓰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뭔가 약속을 세우고 계획을 하면 기본적으로 꾸준함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글쓰기에도 굉장히 도전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출판계에서 마감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요. 저도 최근에 쓴 책은 그래도 마감 시간 전에 넘겼는데, 대체로 보면 마감일을 지킨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마시고 일정을 지키시는 그런 작가가 되셔서 훌륭한 작가로서 데뷔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